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마디로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입니다. 인천 시민 팟은 인천의 다양한 문제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민감한 정치 사회 문제와 인천의 구석구석 동네 이야기도 여과 없이 다룰 계획입니다. 이렇듯 인천 시민팟은 인천 지역 사회의 작은 울림통이 되고자 합니다. 예,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은 인천 시민팟 5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간 인천의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이양구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셨죠? 강병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민의힘 이성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인천의 한 주간 이야기 그리고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번 총선의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이게 여러 가지 그 선거법 위반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치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 인천 연수 갑의 박찬대 당선자에 대한 지금 선거법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그 선거 사무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 사무원이 좀 구속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이 이 얘기 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그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접한 가장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선거 사무원은 아니고 실제 선거 운동 조직과는 이제 그 이렇게 직접적 연관은 없는 자원봉사자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신분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했던 이제 선거 시기에는 자원봉사자 역할로서 이제 했던.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는 특별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선거 시기에는 사무장 또는 이제 회계 책임자가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네. 후보와 연관된 아주 선거 운동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운동원도 아니죠. 선거 운동원이라고 하면은 사무장,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급을 받는 운동원들 이를 운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회계 책임자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예.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중요한 어떤 이것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아마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사무장 출신을 했었죠. 하지만 선거 조직에서는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나 등록된 아니시고. 운동원은 아니었었죠. 긴급 체포됐고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네. 사유가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체포돼서 수사 중인데, 네. 이걸 그럼 누가 제보했냐? 사실은 이 선거 관계자들한테는 가장 아주 뜨거운 네. 감자이기도 한 부분인데, 일설에는 자원봉사자를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주고 이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이제 나중에 해단식하는 모임에서 그게 서로 공유가 되는 바람에 불만을 품은 자원봉사자가 제보했다라는 일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했던 담당 책임자가 당선 이후에 보좌관 자리를 기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보좌관 자리를 주기로 하지 않고 인천시당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 이분을 그 박찬대 당선자의 보좌관으로 등록해서 시당이 못 주는 월급을 대신 이렇게 받게 하기로 했다. 이래서 그 실질적으로 자금을 담당한 이 담당자가
불만을 품고 제보를 했다. 현재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뭐 그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자원봉사에게 준 금품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선거권 자체도 이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접 후보자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 긴급 체포된 이 선거 때 사무장이 아니라 그 네. 이전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맡았던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 돈이 나왔지만 실제 이 돈으로 인해서 실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유급으로 돌린 결과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새로운 어떤 판례에 하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는 엄히 금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얘기하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는 대부분 금품 제공이나 음식물 제공 제3자한테 이거를 이제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상 그 유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없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어떤 그 금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할 제공하면 수가 안 되죠. 없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걸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첫 번째.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측에서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3자가 준 거에 이렇게 할 대해서는 경우는 이제 애매모호한 어떻게 부분이 이제 있다. 이런 판례가 관련성에 나올지. 대한 문제죠. 관련성.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 관계가 없으면 당선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아서 네. 그분이 사무장은 아니지만 실질 사무장이라고 해서 구속된 분이 당선자한테 돈을 받아서 줬다면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렇지만 당선자한테 받지 않고 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선거를 놓을 선의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 되고 본인이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당선자의 부탁 내진 당선자의 자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줬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준 거냐? 본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돈을 줬느냐 라고 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누구나 인터넷이나 여러 그 경로를 통한 누구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문제는 후보 선거 사무실과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제3자가 그 자원봉사자를 급여를 주고 대가성이죠. 이걸 갖고 하기로 했다.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이제 아마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게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후보자가 돈을 주고 하면 불법이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사무실에 파견받아갖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 주변의 지인이 자발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뭐 이러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이 후보자 측과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그 구체적인 이렇게 깊숙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좀 이렇게 확인한 내용 중에 그럼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아무튼 관련해서 박찬대 당선자는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셨나요? 뭐 어제 행사에서 봤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 신경을 안 쓰는 걸로 네. 알고 제3자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본 바로는 박찬대 당선자는 그분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런 부탁을 한 바가 없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럼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 만에 야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수구에서 20년 만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그 새누리당의 여러 지금 지역에 선거법 관련돼서 고소가 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수구의 박찬대 당선자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자를 긴급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속된 사람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금액이 한 제가 듣기로는 합쳐서 한 600~7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돈은 아니죠. 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이 선거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분이 돈을 쓴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에 2014년도에 이 지역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추정해보건된 본인이 이번에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같은 같은 자당이니까 같은 그렇죠. 당이니까 공로를 좀 세워서 차후에 또 한번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금품 제공이나 선거를 돕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실정법상 선거법 위반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밥 한 끼 사줬다 정도 수준이라면 모르겠는데 네네. 돈을 10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줬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비 명목으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이미 정치에 입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거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것이고 과연 이제 박찬대 당선자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야당 탄압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을 접하고는 좀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그 박찬대 당선자가 카드뉴스라든가 이 지역이나 우리 인천 지역 현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참신한 그런 선거운동이나 아이디어로서 사실은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게 구조적 문제인 거죠. 이 원외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 또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선거 정치자금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본선거운동이 되기 전까지는 모금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결국 또 원외지역위원회도 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현역 위주의 이런 정치 시스템들이 결국은 웬만한 정치 신인들이 현역과 경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선거법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거 우리. 근데 이건 아까도 시의원 후보로 나갔듯이 그 지방자치 선거 자체가 정당 공천을 받게 되니까 지역위원장한테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이후에도 아마 그런 게 정당 공천이 있는 한 계속 상존되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 그 입증권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해야겠죠. 하여간 이후 구체적인 진행 현황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긴 하겠지만 하여간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 만에 첫 야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첫 번째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언급하신 대로 귀추 같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